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카플라 뉴스 금요일 진행을 맡게 된 피터장입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뉴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위티어에서 실종돼서 가족과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난 미시건주 한인 여성이 1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돼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미성년자 고용 문제로 적발되고 있어 연방의원들이 노동부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 건물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고의로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프리웨이에서 체포됐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를 켜둔 채 잠을 자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며 이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알래스카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포착돼 공군이 이 비행체를 오늘 격추했습니다. 이 비행체의 정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매몰된 건물에 갇혔던 개와 고양이들도 잇따라 구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 출발합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오늘 첫 소식은 60대 한인 여성 실종 소식입니다. LA 인근 위티어 지역에서 62세 한인 이명숙 씨가 실종돼 경찰에 이 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 씨는 조현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명숙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경 사탄페 스프링스와 라미라다 인근에 있는 켄틀우드 클럽과 리팽월 우드 인근 13,700블럭 크루이 스트리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5피트 1인치 키에 회색 머리카락과 검은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붉은색 스웨드 셔츠와 스웨터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명숙 씨의 사진을 보시고 혹시 이명숙 씨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경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셰리프국 실종자 담당 부서 전화 323-890-5500 323-890-55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을 만난다며 뉴욕으로 떠난 뒤 1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돼 가족과 경찰이 이 여성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만나러 뉴욕으로 간 한인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 린 김 씨가 지난해 12월 31일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만나러 갔다가 자신의 차를 몰고 뉴욕으로 향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미시건주 클린턴 타운십 경찰에 따르면 39세 린 김 씨는 이날 자신의 2016년형 크라이슬러 타운 앤 컨트리 미니밴을 몰고 뉴욕으로 출발했지만 1개월이 지났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채팅 meetme.com을 통해 뉴욕 브롱스에 사는 조이라는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3년 새해를 이 남성과 맞기로 했다며 짐을 챙겨 뉴욕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가족, 지인들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린 김 씨의 친구 샬린 길버트 씨는 지난 1월 4일 김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으며 통화 당시 조이라는 남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린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가족은 조이라는 남성은 성이 랴머스이며 실제 이름은 조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혼혈인 김 씨의 어머니는 한인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1983년 6월 출생으로 5피트 4인치의 신장의 몸무게는 180파운드 가량입니다. 김 씨는 17세 딸과 13세와 6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카플뉴스 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엘라베마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에서 잇따라 미성년자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되고 있어 연방의원들이 노동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라베마 현대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미성년 아동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의원 33명이 노동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댄 킬리 의원 등 하원의원 33명은 오늘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대자동차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이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부가 당장 행동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미시간주가 지역구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 등 12개의 주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로이터 통신은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사인 화신과 아진산업이 과타멜라 출신 14살 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노동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엘라베마주 루번의 스마트 공장에서도 과타말라 출신의 15살, 14살, 12살 이민자 3남매가 일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일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또 다른 협력업체 SL사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해 8월 미성년자 고용 사실이 엘라베마 노동당국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일부 부품 협력업체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 부품 공급 업체들을 상대로 고용 실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고 교육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세라피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는 다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SUV 차량 운전자는 이를 말리던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 주차장에서 한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고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오렌지 카운티 미션 비에오 비즈니스 건물 주차장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차량들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 여성 운전자를 말리려 다가섰지만 이 여성 운전자는 오히려 말리는 사람들을 위협하기까지 했고 차 주인이 있는데도 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은 기회를 틈타 이 SUV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으로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지만 SUV 운전자는 이를 무시했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몇 대를 더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SUV 차량을 추적해 5번 프리웨이에서 이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운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둔 채 잠을 자거나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모습이 최근 SNS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며 경찰은 이 같은 위험한 운전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전하는 테슬라 운전자들 영상이 SNS에 자주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잠든 상태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주행하는 영상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5번 프리웨이 테뮤큘라 부근에서 여성 운전자가 잠에 취한 채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5번 프리웨이 그리피스 파크 인근 도로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해 운전하다 잠이 든 영상이 공개돼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둔 채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영상 통화를 하는 운전자를 촬영해 SNS에 올린 한 여성은 프리웨이에서 운전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두 손을 모두 전화기를 붙들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다며 혼잡한 프리웨이에서 다른 차량은 신경 쓰지 않고 오토파일럿에 운전을 맡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여성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영상통화를 하던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이 운전자는 기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해도 운전에 집중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두 손을 핸들에 위치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카플레이션 알겠습니다. 알래스카 상공에서 오늘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돼 공군이 이 비행체를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비행체가 어디에서 온 물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잔해 수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임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지 6일 만에 알래스카주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포착돼 공군이 이 물체를 격추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알래스카주 해안 상공에서 고고도 물체 하이 알티튜드 오브젝트를 발견했으며 오후 1시 45분께 전투기가 출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추된 물체가 어디에서 왔고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잔해를 회수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존 커비 NSC 조정관은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노레드가 이 물체를 탐지해 24시간 동안 추적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격추 명령에 따라 오늘 격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 공군이 알래스카 엘몬도포 공군지에서 F-22 전투기를 출격시켜 AM-9X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비행체를 격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 HC-130 소송기와 HH-60, CH-47 헬리콥터가 해상에서 잔해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격추된 비행 물체는 4만 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고 크기는 중국 스파이 풍선보다 작은 소형차 크기였습니다. 격추 당시 연방항공청 FAA는 알래스카 데드 호스 주변 일부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임스안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소식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희생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고 있는 가운데 잔해에 깔려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들도 잇따라 구조되고 있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72시간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음에도 기적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20만 명이 매몰된 상태여서 사망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붕괴된 건물에 깔린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립된 동물들도 잇따라 구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물보호단체인 헤이탭은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구조하는 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진 피해가 컸던 하타이에서 구조대가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쳐 콘크리트 사이에 낀 반려견을 끄집어냈습니다. 튀르키예 아나다에서는 건물 잔해에 깔려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던 고양이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헤이탭은 트위터를 통해 구조된 강아지와 비둘기를 돌보는 사진을 공개하고 주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생명이 위협받는 동물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PETA 단체는 길 잃은 동물들이 부상과 추위와 싸우면서 잔해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매 순간이 동물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고 동물들 구조에도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진행한 카플라 뉴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뉴스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카플라 뉴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임스한 앵커는 다음 주 월요일 카플라 뉴스에서 애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